네, 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지요? 우리 주말마다 항상 일주일에 한 건씩 무언가 배울 만한 것을 토픽으로 골라서 알려드리는 스타디 카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그 채널 이론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연관성을 설명해 달라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널,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사실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따져본다면 기본적으로 그 채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엘리어트 파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채널의 연관성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해요. 그 엘리어트 파동의 원전에 보면은요, 원전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원전에도 채널을 이용해서 파동을 매기는 방법이 명백히 수록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떠드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원전도 안 읽어보고 책도 안 읽어보고 그냥 들은 풍월로 올라가면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고 3번 파동이고 뭐 이런 정도로 떠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채널입니다. 자, 먼저 채널이 뭐냐? 채널이라는 것은 주된 추세선과 그죠? 보조 추세선이 평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채널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럼 주된 추세선이 있는 거고요. 그죠? 보조 추세선이 있는 건데, 그럼 주된 추세선이 뭐냐? 주된 방향을 알려주는 게 주 추세선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주 추세선은 어떻게 그리느냐? 상승 추세선의 경우에는 저점을 연결해서 그리고, 하락 추세선은 고점을 연결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보조 추세선은 뭐냐? 그러면, 보조 추세선은 추세와 주된 추세선과 평행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조 추세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 추세선과 보조 추세선, 이게 두 개 세트로 되면서 뭐가 돼요? 그렇죠. 채널이 되는 거예요. 자,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죠? 상승 추세선은 어떻게 그리냐? 이게 상승 추세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게 상승 추세 아니겠어요, 그죠? 그럴 때 상승 추세라 그래서 사람들은 상승의 말에 혹해가지고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넣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선은 어떻게 저점을 연결해서 요점과, 그죠? 이 점과 바닥, 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제가 그려드렸습니다만은 저점,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란 말은 매수세가 강해요? 아니면은 매도세가 강해요? 당연히 매수세가 강하죠, 그죠? 매수세는 주가가 쌀 때 나옵니까? 주가가 비쌀 때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싶으면 주식이 싸 보일 때 사겠어요? 주가가 비싸 보일 때 사겠어요? 당연히 싸 보일 때 사죠. 저점에 나옵니다. 매수 세력이 저점에 나타나죠. 그죠? 근데 사실 잘 보면 저점이 이 1번 저점, 2번 저점, 3번 저점, 4번 저점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1번에서 2번에서 3번에서 4번에서 매수 세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돌아서고 조정을 받다가 돌아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점들을 이어가는 것이 상승 추세선이다라고 합니다. 지고 다시 보면은 그럼 추세가 언제 무너지느냐? 언제 무너집니까? 이 상승 추세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올 때, 요때가 추세선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때까지 계속 지지가 됐는데 그 지지선이 무너졌으니까 상승 추세선이 무너졌다. 추세가 상승해서 지금은 이제 하락세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선은 저점을 연결한다. 그렇죠. 그럼 거꾸로 하락 추세선은 뭡니까? 고점을 연결하죠. 요점과 요점을 연결해가지고, 자, 하락 추세선이라는 이야기는 매수세가 강합니까? 매도세가 강합니까? 매도세가 강해요. 매도세는 주가가 쌀 때 나옵니까? 주가가 비쌀 때 나옵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팔라 그러면은 주식을 싸 보일 때 팝니까? 주가가 비싸 보일 때 팝니까? 비싸 보일 때 팝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매도 세력이 나타나고 반등할 때마다 매도 세력이 나타나고 반등할 때마다 매도 세력이 나타나는 1번, 2번, 3번, 4번을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세로 보이는 거. 그게 하락 추세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알겠는데 엘리어트 파동이라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하고 그죠? 이 채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채널이란 게 뭐냐? 다시 말해서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상승 추세인데 그죠?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 채널은 저점을 연결하여 그리죠. 그죠? 이게 뭡니까? 상승 추세선이에요. 이것과 평행하게 나타나는 선을 뭐라 그래? 보조 추세선이고 추세선 두 개가 나란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이 두 개가 평행하게 나타나고 그 안에서 주가가 오락가락 하는 것을 우리가 채널이라 그러죠. 또는 다른 걸로 뭐라 그러냐? 터널이라 그러기도 해요. 터널. 기차가 터널 안에서 들어가서 왔다 갔다 밖으로 못 나가죠. 그죠? 이런 것처럼 터널이라 그러기도 하고 채널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 일어나고 사실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엘리어트 파동에서 파동을 매길 때 어떻게 파동을 매기냐 하면은 보다시피 채널 안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1번 파동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요걸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 이렇게 통상적으로 파동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에 있는 게 뭐죠? 상승 주 추세선이죠. 그죠? 주 추세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보조 추세선으로 만들어지는 채널 안에서 주가는 오락가락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위쪽으로 보조 추세선에 올라갈 때 여기를 1번 파동이로 내려오면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이다라고 매긴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매우 뭡니까?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죠? 우리가 보는 모든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날씬하게 채널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는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지우고 자, 밑에는 채널이 날씬하게 만들어지는데 주수에서 만들어지는데 뭐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이렇게 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는 추세선이 만들어지는데 위쪽으로 아무리 꺼도 그죠? 이렇게 꺼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시장은 추세로 움직이고 그죠? 그리고 주가는 추세 안에서 움직일 때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네이처스 로라고 그 엘리어트 파동률의 원전입니다. 원전인데 그 원전의 피겨 64에 보다시피 베이스라인 1, 2, 3, 4, 5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은 긋고 이게 주 추세선이죠. 그죠? 그리고 위쪽으로 패러렐 라인 이게 뭡니까? 보조 추세선을 긋고 그 안에서 이가 각각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알겠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엘리어트 파동이 일어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요. 자, 만약에 우리가 주가가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채널 안에서 1, 2, 3, 4, 5로 움직인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파동을 해서 채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주가가 얼마까지 갈 것인가 목표가를 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파동이 연장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 현재 파동이 조정 파동인데 조장이라 되어 있네. 조정 파동이 시작된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 하나씩 따져봅니다. 첫 번째로 목표가를 산출해 봅니다. 어떤 식이죠?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른다면 주가는 채널 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인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파동에 만들어지고 2번 파동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현재 3번 파동에 진행되고 있다고 치자 이거죠. 우리 이쪽 와 있습니다. 아, 현재 여기가 1이고 이거 그전에 하락 파동이었고 이제 상승하는구나. 이게 1이다. 2다. 지금 3이네. 한다면 이게 어디쯤 갈까? 이거 어디쯤 갈까요? 뭐 3번 파동의 목표치가
어디쯤 갈 것인지를 우리 예상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자, 이미 우리가 아래쪽에서 1번 파동과 2번 파동의 바닥이 만들어졌으니까 1번, 2번 바닥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릴 수 있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 2죠,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 주된 추세선과 평행하게 뭐를 그린다고요? 보조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게 3번 파동이라면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 목표가 어디까지? 대충 이 정도 가겠네. 라고 채널을 연장하여서 이 정도가 3번 파동의 목표치겠네. 라고 목표치를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파동에 갔어요. 이게 목표치를 잘 맞았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널 안에서 딱 맞아가지고 3번 파동 만들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3 지나고 4번 파동이라고 합시다. 4번 파동이라고 합시다. 3까지 갔어요. 자, 이제 4 파동이에요. 4 파동 어디까지 갈까요? 예상할 수 있죠. 어떻게? 아래쪽 주된 추세선에 아마 얘가 한 이 정도 오겠네. 여기가 4겠네. 라고 목표치를 정할 수 있겠죠. 그죠? 또 4번 파동 만들어졌어요. 앞으로 5가 오겠죠. 그죠? 5 파동이 어디까지 갈까요? 이 추세선 안에서 움직인다면 얘는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이 정도까지 오겠네. 여기가 5가 되겠네. 라고 현재 주가의 움직임을 대략적으로 봐서 채널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고, 그죠? 추세의 그 목표치를, 가격의 목표치를 정하는 것에 채널이 매우 도움이 됩니까? 됩니까? 되겠네요. 오케이. 두 번째로. 그래서 목표가를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주가가 항상 채널 안에서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럼 채널이 뚫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채널을 뚫고 나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있는 게 상승추세, 이게 주된 추세선이고, 이게 보조 추세선이죠. 그죠? 이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위로 주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죠? 혹은 이 추세선인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래쪽에 이게 보조죠, 보조. 위에 보조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주 추세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상하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게 주된 추세선인데, 그죠? 이게, 직선돼야 되는데, 보조 추세선입니다만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조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냐? 추세가 더욱더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강화되는 거죠. 엑셀러레이트 되는 거죠. 그렇죠. 상승세가 위까지 뚫고 위쪽에 저항선에 뚫고 올라갔으니까 그럼 뭡니까? 이 아래쪽이 지지가 되는 거고, 그죠? 지지가 되는 거고 위쪽 보조 추세선이 그러니까 보조가 뭡니까? 저항선이 되는 건데, 그죠? 저항선이 되는 건데 이 저항선마저 뚫고 올라갔다는 이야기니까. 추세가 더욱더 주가가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파동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로 파동이 뭡니까? 연장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조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파동이 연장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역시 또 마찬가지로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이거 제가 스캔한 거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아까 보았던 우리가 네이처즈로라는 그 책에서 제가 원전에서 그대로 스캔을 뜬 거예요. 보다시피 아래쪽에 이게 보조, 주된 추세선, 그 위쪽에 이게 보조 추세선인데, 주가가 3번, 4번 파도 우리가 목표치를 달기 때 이게 4까지 왔으니까, 5는 대략 이 정도 갈 거다. 그죠? 이 정도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뚫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때가 어떻게 된 거냐? 파동이 어떻게 된 거죠? 연장된 거죠. 그죠? 추세가 더욱더, 상승 추세가 더욱더 강화되고, 그죠? 강화되면서 파동이 연장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꾸로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3번 파동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1이고, 2고, 그래서 3이 대략 이 정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3이 그 보조 추세선을 뚫고 쉥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3번 파동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장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보조 추세선이 돌파되면 연장된다는 겁니다. 그죠? 거꾸로, 이번에는, 자, 추세선이 위쪽으로 두 개를 그을 수 있는, 아래 위로 두 개를 걷는데, 아래쪽에 있는 게 주된 추세선인데, 주가가 추세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주된 추세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된 추세선 아까 뭐라 그랬죠? 지지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지선을 뚫고 내려갔으니까 상승세에서 지지선이 무너졌으니까 추세가 바뀐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4번, 5번은 올라가 잘 갈 것 같은데 이게 내려와가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주 추세선을 뚫고 이렇게 내렸으니까 이제는 상승세가 끝! 1, 2, 3, 4, 5 끝! 지금부터 뭡니까? A, B, C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가 A가 되든 여기가 B가 되든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움직였다. 조정 파동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주 추세선의 붕괴로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채널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뭐 있습니까? 목표가 산출할 수 있죠. 이번에 3은 이 정도 갈 거야. 그죠? 얘가 1이고 2였으니까 아마 이 정도 대충 갈 거다. 또는 3 까고 난 다음에 4는 대략 이 정도 올 거야. 4가 끝난 다음에 5는 이 정도 올 거야 라고 각각의 물론 1번, 2번 파동은 우리가 파동을 매길 수가 목표를 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3번 파동이나 4번 파동이나 5번 파동의 목표치를 정하는데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게 파동 1번, 2번, 3이 위쪽 보조 추세선을 뚫고 가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 연장된 거고요. 거꾸로 이게 3, 4, 5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뭡니까? 주된 추세선 뚫고 내려가 버리면 지금부터는 뭡니까? 조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가 되죠. 채널을 이용한다면 파동을 매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죠? 자, 오늘은 채널을 이용한 파동을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